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존중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그것을 대신하였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검은, 아주 작고 아주 검은 상자 하나, 상자 하나가 상자 하나로 놓여있는 풍경. 우리는 우리로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이것으로 너에게 건넨다. 너는 그것을 그것으로 나에게 건넨다. 종이 위에서 나를 반성하듯이, 종이 위에서 너를 반추하듯이 작고 검은 상자는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었다. 열린 문 앞에 닫힌 입처럼 작고 검은 상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한 마리 코끼리 같은 것, 종이 위에서 줄지어 번져가는 글자들처럼 잿빛의 코끼리의 잿빛의 주름 같은 것,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코끼리, 제 죽을 곳을 찾아 끝없이 걸어가는 코끼리, 우울도 함께 했겠지. 들판과 들판 위에서, 코끼리와 코끼리 사이에서 사라지고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펼쳐지고 접힐 때마다, 열리고 닫히는 순간마다 나는 우리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 너는 우리에게 하지 않은 말이 있다. (2021년 12월 4일) 부엌 개수대가 자꾸 막힌다. 검은 곰팡이, 빨간 곰팡이 상관없이 자주 생기니 이제 참을 수 없다. 기필코 오늘은 뚫기로 결심했다. 그럴 생각은 많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오래 걸렸다. 개수대에 가루 제형의 뻥뚫어를 사용했는데 효과가 영 없었다. 허망한 현실에 지친 마음으로 잠시 방치하다 자세히 개수대 구멍을 들여다봤다. 산처럼 쌓인 흰 가루들을 살살 긁어냈더니 하얀 기름 뭉치가 그 구멍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장낼 생각으로 나무 젓가락을 꺼내 요령껏 쑤셔댔다. 녹지 않은 가루와 자잘한 음식물들이 얽혀나왔다. 그러다 안쪽 깊숙이 딱딱한 무언가가 박혀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흰색 미니 포크였다. 이게 계속 개수대를 막고 있어서 곰팡이도 쓸고 물도 제대로 안 내려갔던 거다. 이를 닦는데 헛웃음이 났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치와 보류의 연속이다.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방식이 이 개수대처럼 통하지 않는 날이 오겠지. Karina, heute ist Santa Cruz wieder in seiner Volksfest.弟的来，爸爸的，爸爸的，啊？哈哈。我真的，多好。那边有热水。多好。
나이스. 나이라. Then usually 갈망, 마크 도티. 세상에 대한 갈망. 릴케는 위대한 비가들 가운데 제9비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 무한히 우리 자신으로 바뀌기를. 그런 갈망을 단지 찬양이나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지나친 단순화가 될 것이다. 그것도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끔찍하거나 억압적이거나 가슴 아픈 경우도 흔히 있다. 언어는 이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언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길 원한다. 퇴색하고 무너지는 세계도 심지어 비참함까지도. 제임스 갤비는 슬픔의 양상이라는 시에서 외롭고 축축한 우울의 분위기를 그려낸다. 묘지는 그저 우울한 마리나, 비는 내가 아는 가장 키 큰 소녀. 여기서 마리나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항구를 뜻함. 참 적막한 시행이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기란 힘들다. 묘지를 정박할 장소에 비유하고 축축한 무덤에서 비를 불러내는 양상밖의 행복, 그리고 단어들이 누구나 인정할 심리적 상태를 분명하게 명명하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도 있다. 그런 것들은 모든 범위의 감정을, 심지어 끔찍한 부분조차도 표현하려는 우리의 어휘에 대한 갈망에 호소한다. J'ai compris ta détresse, cher amoureux, et je cède à tes voeux. Fais de moi ta maîtresse, loin de nous la sagesse, plus de tristesse. Et j'aspire à l'instant précieux où nous serons heureux. 줄리엣의 보컬 알렉산드로 따로의 피아노 연주, 사티의 주투브 그대를 보내요 였습니다. 왜냐하면
것을 본다. 매일매일 얼굴을 씻는다. 모르는 사이 피어나는 꽃. 나는 꽃을 모르고 꽃도 나를 모르겠지. 우리는 우리만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모르는 사이 지는 꽃. 꽃들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너는 희미하게 서 있었다. 감정이 있는 무언가가 될 때까지. 굳건함이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오래 믿는다는 뜻인가? 꽃이 있던 자리에는 무성한 녹색의 잎. 녹색의 잎이 사라지면 녹색의 빈가지가. 있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인가? 잃는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준다는 것인가? 흙으로 돌아가듯 잿빛에 기대어 섰을 때 사물은 제 목소리를 내듯 흑백을 뒤집었었다. 내가 죽으면 사물도 죽는다. 내가 끝나면 사물도 끝난다. 다시 멀어지는 것은 꽃인가 나인가? 다시 다가오는 것은 나인가 바람인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영영 아프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영영 슬프게 되었다. (2022년 1월 18일) 이별글. 공간과 잘 이별하는 것. 이별은 어렵다. 이별의 종류는 다양하고 내가 개 중에 겪은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공간과 사람 간의 이별은 어떻게 하는 걸까? 새로운 공간을 맞이할 땐 제사상에 돼지 머리까지 정성스레 준비하는데 나갈 땐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공간과의 손절이다. 손절이라는 단어는 남용되고 있다. 난 사람들이 잘 이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이별은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지 않아 연습하기 어렵고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워 갑작스러운 선언이자 통보를 하기도 한다. 모든 관계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어려운 것을 굳이 정면 돌파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린 서둘러 관계를 정립 혹은 정리하려 한다. 난 불나방과 손절한 걸까? 불나방은 나에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도 아니었고 든든한 요새도 아니었으며 내가 언제든 쉴 수 있는 안식처도 아니었다. 불나방은 그저 소원해진 그런 친구, 그런 느낌이다. 이 친구와 이별을 잘 하고 싶다.
롤랑 바르트. 방이 이처럼 안락함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적절하지 않음. 방에서 적절한 것은 구조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자율성이다. 방은 인접한 다른 모든 구조와 단절된 그 나름의 구조이다. 방, 다소간 구조화됨. 침대, 작업 책상, 개인적인 정돈 지점들로 이루어짐. 화살표. 구조의 증거는 물건들과 독립적으로 아무데나 이 구조를 옮길 수 있다. 또 그것을 아무데서나 재발견하거나 재창조할 수 있다는 점임. 왜냐하면 구조, 물질을 고려하지 않은 관계들 혹은 기능들의 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푸아티에의 감금된 여인의 방, 하나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의 침대로 귀결됨. 침대,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의 구조임. 감금된 여인의 방에 있는 물건들, 폐기물 같은 잡동사니임. 서랍에 없는 서랍장 1개, 빈병 4개, 통조림 3개, 빙고 게임 카드 1개, 보석 상자 2개, 조립용 긴 소파 1개, 벌레가 가득 찬 누더기들, 인형머리 1개, 묵주 1개, 몽당 연필 5자루. 자신의 침대에서 미쳐있고 낙담한 상태에서 그러나 매우 잘 먹고 있는 멜라니는 방의 아무것도 아닌 구조를 즐기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대한 전적인 힘, 심지어 그것을 탈구조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사실 방의 사치는 그것의 전적인 자유로부터 온다. 모든 규범, 모든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구조인 그것은 지나친 역설일지 모르지만 매우 자유로운 구조로서의 유일한 것이다. 검은 것 속의 검은 것, 그 밤에 작은 유리병 속에 들어있던 검은 것을 기억한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돌이라 하고 생각하기로 하고 각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떠났다.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토록 다정했던 것들은 이토록 쉽게 깨어지는가. 누군가는 그것을 눈물이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그것을 세월이라고 불렀다. 의식적인 부주의함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미련 속에서 그 겨울 우리는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 거슬러 갈 수 없는 시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단단하게 만든다.
아래로 아래로 길게 길게 자라나는 종유석처럼 헤어날 길 없는 피로 속에서 이 낮은 곳에 부주의 양을 본다. 노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군요. 웃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군요. 꽃이 만발한 색이었다. 빛이 남반사되는 어두움이었다. 너무 많은 리듬 속에서, 너무 많은 색깔 속에서 너는 지식할 듯한 얼굴로 어둠이 내려앉듯 가만히 앉아 나무는 나무로 우거지고 가지는 가지를 저주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거리와 거리 사이에는 오해가 있고 은유도 없이 내용도 없이 너는 빛과 그림자라고 썼다. 나는 물과 어두움이라고 썼다. 검은 것 속에 검은 것, 검은 것 사이에 검은 것. 모든 문장은 모두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똑같은 낱말이 모두 다 다른 뜻을 지니듯이.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로부터 떠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된다. (2021년 6월 5일) 잠이 안 온다. 더 나은 연애와 사랑을 위해 지나간 연인들을 사귄 이유, 헤어진 이유, 교훈 챕터로 나누어 정리해봤다. 코알라, 소, 돼지, 오리 순서이다.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사귄 코알라는 제일 고학벌에 이성적이었다. 연애란 것을 해보고 싶었기에 사랑 없이 사귀었던 것 같다. 본인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단 사실을 끝까지 나한테 속였다. 지독한 가면을 썼다. 근데 그게 나에겐 친절했던 것일 수도 있다.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자. 고학벌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며 가면을 쓴 사람은 피하자. 소는 내 첫사랑이다. 유머러스하고 똑똑하다. 언제나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내가 최악인 모습일 때도 예쁘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다. 헤어진 이유는 그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용암처럼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빠진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헤어지고 3년 뒤쯤 과거의 나를 닮은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돼지하고 사귀었던 그 시절을 삭제하고 싶다. 8년 연상이고 못생겼다. 그래도 사귄 이유를 말하자면 난 짝사랑의 실패로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이기도 하고 돼지는 그 당시 나에게 잘해줬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서 좋을 게 없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니 기왕이면 잘생긴 사람을 만나자. 오리는 잘생기고 자상하고 귀여웠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 오리는 나의 외면보다 내면을 더 좋아했다. 나의 너무 꾸밈없는 모습에 힘들어했다. 그리고 난 오리의 요청 때문에 내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난 이 연애를 끝내고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살도 빼고 밖에 나갈 때마다 화장을 했다. 요새는 하마를 만나고 있다. 하마와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바다 위에서 최우경. 시간을 초월한 침묵의 주문 아래 두꺼운 안개가 시야로 축축하게 펼쳐지고 엷은 회색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채 바다 위로 미끄러 들어갑니다. 그리곤 얼굴에 바람을 붙이랍니다. 바다가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멀고 또 깊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날 아주 조그마하게 또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 신이여, 흐르는 바닷물, 바람, 그리고 두꺼운 안개 사이로 뿌려지는 비, 이 모든 것이 모호하게 보여 날 방황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신비함은 안개 속으로 얽혀지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은 이미 보이질 않습니다. 엄연한 시각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손댈 수 없는 초자연의 신생이여, 바다의 입체 음향의 침묵 때문에 바로 이 시각, 이 지점에 서 있는 나의 존재는 공간 내에서 다시 한번 너무나 조그마하게 느껴집니다. 오 사랑이여, 아십니까? 거기에는 어떤 색채나 형체로 허락되지 않은 채 안개 낀 회색, 바람에 날리는 습기, 그리고 빗방울같이 슬픔에 녹아버린 내 눈물뿐입니다. 비가 내 눈물처럼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그곳으로 후회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회한다. 눈 어두워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나무가 있고 거리가 있고 벤치가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고 고요가 있고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고 들판이 있고 묘비가 있고 꽃이 있고 시가 있고 눈물이 있고 네가 있고 너의 얼굴은 지워져 간다. 어둠 속의 희미한 빛처럼 금음의 달처럼 있었던 없었던 것 없었던 있었던 것 목마름이 있고 달무리가 있고 거울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고 저주처럼 되돌아오는 말이 있고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 위에서 듣는 너의 목소리가 있고 너는 그곳에서 그곳으로 가고 깃발이라도 있다면
깃발이라도 흔들면서 깃발이라도 흔들 텐데 떠다니면서 흩어지는 것, 흩어지면서 내려앉는 것,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사라진 줄 알았던 목소리가 녹색을 띤 그늘 속 이끼처럼 둘로 나뉜 하나의 물방울처럼 밤과 낮의 경계 너머로 되살아나나 낱말을 발명하는 사람의 입술 주름 위로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가져가듯이 어떤 간격, 어떤 틈, 접힌, 닫힌 시간 혹은 장소에 영혼과도 같은 한순간을 펼쳐보려는, 열어보려는, 숨기는 동시에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동시에 숨기는 것, 너의 얼굴은 다시 떠오른다. 런사. 난 당신의 광명이 성냥불이 타오르는 태양이 되겠습니다. 난 당신을 달리게 하는 밝음이 어둠이 되겠습니다.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 다 괜찮을 겁니다. 당신이 주춤거려도 난 항상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이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 난 당신의 망명이, 사냥감이,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난 당신을 위한 5만 번의 갈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느끼겠죠. 난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 당신이 주춤거려도 난 항상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이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 내 마음은 이미 굳세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할 때까지 내 모든 시간을 쏟을 겁니다. 달리고 또 달릴 테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 다 괜찮을 겁니다. 그 사랑이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 우린 모두 같은 것을 원합니다. 우린 모두 무언가를 위해 정진합니다. 신을 위해 정진하고, 운명을 위해 정진하고, 사랑을 위해 정진하고, 증오를 위해 정진하고, 황금을 위해 정진하고, 녹슬 것을 위해 정진하고, 다이아몬드를 위해 정진하고, 먼지를 위해 정진합니다. 고독, 마루야마 겐지. 고독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놀이에 열중하는 방향으로 치닫는다. 고독하니까 외롭고 외로우니까 비슷한 인간을 구하여 친구로 만들고 그와 늘상 붙어 다니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나날을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나라는 사나이는 결코 타인과 순조롭게 사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 외로운 길을 질주하리란 결의를 붙였다. 외로움과 정면 대결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10여 년간 내 가슴의 태반을 차지한 갈등은 외로움과의 결투가 아니었을까? 고독한 길을 인내와 더불어 힘차게 걸어가는 동안 내가 세운 최종적인 목표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힘을 체득하는 것이었으리라. 우격 다짐 같은 말투와 당돌한 행동은 나 자신에 대한 질타인 동시에 격려였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지금은 그다지 무리를 하지 않아도,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강한 척하지 않아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강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자각한다. 확실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소설가들이 종종 빠져드는 값싼 나락으로 빠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 이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지만 물 흐르듯 사는 편이 훨씬 편하다고 중얼거리며 흔들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생각만 했을 뿐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돌아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며칠이고 이불 속에서 지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을 끈 방에서 잠만 계속 잤다. 그럴 때는 잠자기가 나의 일처럼 보였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오로지 잠만 잤다.